자,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광장 오전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처럼 날씨도 참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어제 낮에 잠깐 또 밝았다가 그리고 폭우가 내렸다가 지금 밖에 날씨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찬바람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약간 태풍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약간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눈치를 슬슬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이제 말입니다. 8월 말이면서 이번 달에 설정했던 큰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과정 중이고, 마지막 두 번째 해소가 되는 두 번째 단계의 잭슨홀 미팅이 오늘 저녁부터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적 장세 부분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그거에 따라서 개별 종목군의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틈새 시장으로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 문제야라고 보고 싶어요. 저도 트럼프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셧다운이 아니라 그 부채 한도에 연장되는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들로 반등 부분이 나왔다면,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꼭 양치기 소년 같아요. 양치기 소년. 그래서 트럼프가 그 장벽건설 위해서 정부에 16억 달러를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통과를 시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죠. 내년 정부 예산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 폐쇄, 셧다운을 하겠다. 나프타도 마찬가지고 셧다운 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항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까지 그랬죠. 미리 구두상으로 안 하면 아이들이 그거와 똑같아요. 장난감 안 사주면 땡깡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 있죠. 그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전략 같아요. 대부분 집권 초기에는 어떤 정책 부분들을 드라이브 거는데 땡깡 써서 주변 나라들한테 뭔가를 얻었고, 그 전략 부분들을 자기 나라에서도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위한 그런 자금 모집 부분들을 잘 되면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애들이 커서는 이제 기대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잘하면 다 이뻐 보이죠. 그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 0.4% 정도 하락 나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0.3%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돌아서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유로존의 8월 제조업표가 잠정치인데 두 달 만에 최고치를 돌았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도 0.2% 정도 상승 부분들 하면서, 그러니까 유럽 경기 부분들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죠. 그러면 유로화가 다시 반등 부분이 나오고 달러화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눈치 보기 약세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선 연임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도 지금 그쪽 지지율이 거의 40%에 근접하면서 사선 유임 부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르켈과 트럼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 부분을 보면 한 명의 럭비공 트럼프가 계속 장세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역할, 그러니까 잠시 소음 부분들을 만든다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것도 보면 시장에서 유동성 작은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 부분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이번 달에 불확실성 해소 두 번째 단계 잭슨홀 미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고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유가가 어떻게 보면 반등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달러는 약세, 유로화는 강세, 유가는 소폭 반등 부분에서 48달러, WTI 기준으로 48달러까지 반등하면서 이제 거의 50달러가 근접했다는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을지훈련 오늘이 아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보실 부분들은 오늘 이제 을지훈련 마지막 날, 최근에 을지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CDS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위험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 인덱스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 큰 영향 부분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점점점 줄어드는 과정 중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달 9월 9일 날 있을 북한 행사 관련된 부분들 글쎄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실 부분들이 이제 내일 이재용 선고 있죠. 25일 날 이재용 선거 25일 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뭐 삼성물산 이쪽 뭐 호텔실, 특히 호텔신라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움직임 부분들, 그리고 어떤 구형 부분들이 진행될지 그거에 따라서 몇몇 종목군들의 어떤 모멘텀 부분들의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갈릴 수 있다는 코멘트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잭슨홀 미팅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CDS는 하락 부분 나왔고, 어제 이제 갤럭시 노트 8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세 자체가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6.3인치입니다. 화면은 상당히 커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펜 기능에서 펜 기능 부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흔들림을 많이 상당히 줄여 1200만 화소입니다. 1200만 화소고, 여기에 그 듀얼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손떨림 있죠. 손떨림 기능 적용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모도2의 메모리 부분들은 확대를 했고, 가장 큰 특징 부분들은 그 듀얼 카메라 부분들을 사용했다라는 이런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시뮬러 시장에 대한 기대감 부분도 반영이 되고, 코스닥을 벗어나서 거래소 쪽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가 돌파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에요. 예전에 그 LED도 보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업종을 두 가지를 딱 든다고 하면 LED 업종 부분, 그리고 LCD는 뭐 이미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폴리실리콘이죠. OCI. 근데 이제 LED 업종 부분들, 치킨 게임 부분들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영업이익 부분들이 거의 한 140% 정도 급증을 좀 하면서 치킨 게임 부분들 마무리 단계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로 전고점 돌파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종목군별로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그 부분만 좀 중간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OLED, 요즘에 보면 LG 그룹주들 움직임 여전히 상당히 좋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의 투자 확대 부분들 진행을 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OLED 신규 라인 부분들이 거의 지금 풀가당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풀가동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향후에 흑자 전환 가능성 기대 부분들까지,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애플 아이폰 A의 카메라, 듀얼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직원도 지금 600명인가가 더 추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전장까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동차 전장까지. 단순히 스마트폰 부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파이 자체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장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파이가 한 5 정도까지 급증하는, 그런 최소 4에서 5 정도까지 급증하는 내용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보시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이 부분도 역시 자동차 전장 부분들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OLED TV 하고 하반기와 내년 정도에 보면 애플이 지금 삼성 쪽에 OLED가 독점 부분들인데,
지금 P10을 통해 가지고 중소형 OLED 쪽까지 진입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밸류 라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부분들을 마무리를 한다 하면 이제 드디어 뭐 어떤 또 코멘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부터 불확실성 해소 두 번째 잭소널 미팅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되고 트럼프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장중에 변동성 부분들이 있겠지만 유가의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 부분들로 지속적인 매매 전략 부분들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용 레버리지 부분들은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쓰시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8월 2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 또는 오후에 스팟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